여러분이 알겠니? 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식이라든가 원에 나오는 문제들 우리가 이제 도형을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수학원이나 수학2나 선택 과목에서 이제 원이라는 게 만약에 튀어나오면 얘가 어떤 성질 정도 갖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조금 양이 많죠. 양은 좀 많아요. 이제 중요한 것들만 위주로 보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을 식으로 표현한 게 원의 방정식인데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 가장 기본이 되는 포맷은 뭐냐면 얘는 x제곱이랑 y제곱을 더했을 때 r제곱과 같다. 이게 가장 기본형이야. 되니?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중심이 원점이고 중심이 0,0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인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다. 그러면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다룰 때 원이라는 도형을 다루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중심이라는 것과 반지름이에요. 결국은 중심과 반지름이 제일 중요하거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표준형이라는 것을 부르는데 표준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기본형을 평행이동한 거예요. 알겠나요? 기본형을 평행이동한 건데 이따가 뒤쪽에서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에서 쌤이랑 이제 사실 그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원보다는 도형의 이동이 훨씬 중요하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미리 써드리면 얘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되고 반지름은 변하지 않겠죠.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모양은 변하지 않고 위치만 변하는 거. 됐니? 자 그럼 이런 뜻이야.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넘어갈 때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얘는 전체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x 대신에 x-a를 대입한 거고 y 대신에 y-b를 대입한 겁니다. 됐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 4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식이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얘를 중심의 좌표가 얘가 0 될 때랑 얘가 0 될 때니까 중심의 좌표가 2,3이고 여기에 써진 게 반지름의 제곱이죠. 그죠? 그럼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당연히 양수가 될 테니까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됐니? 이런 식으로 해석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일반형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형이라는 식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써지냐면요.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라지 ax by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써줘요. 근데 이게 뭐냐면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요 일반형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표준형을 전개한 거야. 표준형을 전개한 거다. 표준형을 전개해서 쫙 써준 거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하겠다. 뭐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니? 그러면 이제 일반형이라는 것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는 좀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걸 해보시냐면 밑에 개념 2번에 2번을 볼게요. 한 번만 연습해보자. 자, 개념 체크 2번에 2번을 보시면은 원이 이렇게 나와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플러스 12는 제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2번이 이제 뭘 할 거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일반형이란 말이야. 그 문제에서 주어진 일반형을 우리는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표준형의 형태로.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원이 중심의 좌표가 얼마고 반지름이 얼마인지가 명확하게 안 드러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것만 딱 보고는 중심의 좌표가 뭐고 반지름이 뭔지가 명확하게 딱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걔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좀 연습을 해볼게요. 걔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가 x제곱이고 그 다음에 6x라는 게 있지. 그래서 얘를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꿀 거라서 자 x제곱이 있고요. 6x 불러와요. 6x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 상수항 있죠. 이거 넘기세요. 상수항 넘기시면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왼쪽 오른쪽 더해볼게. 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숫자가 얼마냐? 9가 필요하겠죠. 9를 더해줘. 그럼 여기다가도 당연히 뭘 더해줘야 돼? 9를 더해줘야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거 가져올게요. 원래 있던 게 y제곱 마이너스 4y라는 게 있었죠. 그죠? 자, 그럼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4만큼이 필요하겠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도 뭐해? 4라고 써주시면 되지. 됐니?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고 이쪽 부분도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얘식 정리하시면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 값은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따라서 중심의 좌표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3,2고 반지름은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네,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112페이지에 보시면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거는 별표 하나 치세요. 원에 대한 식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저식 보고 나서 저게 뭐지 이러시면 안 되고 아 원이구나 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잘 봐. 이거는 별표 하나 치시고 이 말부터 좀 이해를 해보면 좌표축에 접한다. 즉 좌표축이라는 것은 x축과 y축이죠. 자, 이 x축과 y축에 접하는 게 과연 어떤 걸 의미할 건데 잘 봐. 하나 보여드릴게.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y축에 접한다고 해봐. 이렇게 y축에 접하고 x축에는 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원에 이제 중심의 좌표가 있을 거거든. 그럼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여기쯤에 있다고 친다면 접하니까요. 원이 접하면은 여기가 수선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가 뭐에 해당이 되냐? 원에서 반지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지. 아,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의 좌표가 얼마인 거야? R이 된다라는 거죠. 즉 Y축에 접할 때는요. Y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X좌표, 중심의 X좌표가 누구랑 똑같아지는 거야? 반지름이랑 똑같아진다는 거죠. 중심의 X좌표가. 그 다음에 Y좌표는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Y좌표는 그냥 B라고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정리하면 뭐 X-R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게 R 제곱이다. 이 정도의 느낌을 갖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응용을 하면 이런 얘기가 되거든. 자, 예를 들어서 X-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얘가 4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잘 봐. 얘는 X좌표가 중심의 X좌표가 2죠. 근데 반지름도 얼마야? 2죠. 그러면 중심의 X좌표랑 그 다음에 반지름이랑 어때? 똑같네? 그러면은 이 원이 뭐라는 거야? Y축에 접하는 원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만 하시면 되는 거야. 깊게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 수능에서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지. 그게 니네가 지금 고등수학을 정리하는 이유거든. 문제 풀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해설지 봤어. 해설지 봐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막히시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잘 봐. 이번에는 X축에다 접해볼게.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X축이 이렇게 접혀요. 밑에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여기가 중심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중심이니까 한번 봐볼까? 요만큼 있죠. 요만큼. 요만큼이 얼마냐? 길이는 R이에요.
길이는 R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밑으로 접혀지잖아. 그럼 밑으로 가니까 음수죠. 부호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좌표는 뭔지 몰라요. A라고 놓을게요. A라고 놓으시면 그러면 이 원은 X축에 접하는 원인데 이 X축에 접하는 원식이 어떻게 써지냐? X-A의 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얘는 Y에서 마이너스 R을 빼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가 돼? Y 플러스 R이 돼요. 그리고 R제곱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중심의 좌표가 좌표라는 것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근데 반지름이라는 개념은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중심의 Y좌표, X좌표의 무슨 값?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아도 똑같다. 즉 얘처럼 얘는 지금 중심의 Y좌표는 뭐냐면 마이너스 R이란 말이야. 중심의 Y좌표는.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 그럼 R이라는 게 반지름이라는 게 무조건 양수니까 마이너스 R은 음수가 돼서 부호 바뀌어서 나오니까 반지름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 되겠네.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에서 만약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이게 9와 같다. 만약에 식이 이렇게 써져 있다면 지금 중심의 x좌표와 y좌표는 각각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여기에서 반지름은 얼마가 되냐? 반지름은 3인 거죠. 그러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똑같지. 맞아요?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똑같이 x축에 접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죠? x축에 접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요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걸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거든. 그래서 원 4개가 그려져 있을 거야. 거기 별표도 하나 따로 치세요. 112페이지에. 자, 볼게요. 이번에는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살펴보면 원이 하나가 이렇게 또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x축, y축을 각각을 접하게끔 그려볼게, 쌤이. 이렇게. 이게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 거죠. 그럼 잘 봐.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요.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해요. 그러면은 여기를 내가 C라고 해볼게요. 원의 중심을.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노란색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 이거네.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에 좌표도 반지름이고요. 여기에 좌표도 반지름이네요. 그러면은 얘는 원의 식이 어떻게 나오냐?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 이게 몇 제곱? r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즉 중심의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누구랑 똑같은 거야? 반지름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1사분면 1대죠. 그죠? 그럼 1사분면 1대니까 2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3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4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그때는 부호가 조금 바뀌겠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얘가 4와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얘는 그럼 중심의 좌표가 하나가 뭐야? 2,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야? 2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의 절대값이 서로 어때?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될 거다라는 거야. 됐니? 자, 요게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 공부할 거를 정리해 볼게. 첫 번째, 잘 봐. 첫 번째는 자,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원은 좌표 축을 걸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걸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좌표축이 이렇게 잘라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접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그죠? 절대로 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에다가 따로 메모를 해두세요.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나온 원이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하나의 4분면에서만 그려져요. 하나의 4분면에서만 그려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4분면에 원이 걸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중심의 좌표가 둘 다 양수야. 그럼 중심의 좌표가 둘 다 양수라는 거는 좌표가 플러스죠. 근데 거기에서 원이 두 개가 생긴대. 원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거는 1사분면에만 원이 두 개가 생긴다는 뜻이 되는 거죠. 중심의 좌표가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둘 다 플러스여야지만 여기에 있을 거 아니야? 중심이? 그지? 그럼 이게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간다는 거야.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메모를 해둘까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얘는 잘 봐, 이 그림. 중심의 좌표가 항상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성질을 갖냐면 원점에서 자, 직선을 이렇게 그려. 그러면 얘는 원점이고요. 기울기가 얼마짜리냐면 R만큼 갔으니까 기울기가 1짜리죠. 따라서 이 직선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Y는 X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럼 이런 얘기지. 잘 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드시 중심의 좌표가 어디 위에 놓일 수밖에 없냐면 자, 중심의 좌표가 만약에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대. 그렇다면 얘는 반드시 Y는 X라는 직선 위에 중심의 좌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원 4개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원 4개 그려져 있는 거를 대각선으로 중심을 딱딱 이어봐. 1사분면에 있는 애랑 3사분면에 있는 애가 있잖아. 1사분면에 있는 애랑 3사분면에 있는 애를 중심을 딱 이어봐. 딱 이으면 그게 무슨 직선이 돼? Y는 X가 되죠. 그죠? 자, 반대로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중심의 좌표가 있대요. 그럼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중심의 좌표가 있으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됐니?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좌표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113페이지 보시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있죠. 별표 3개. 얘가 제일 중요해요. 원의 방정식에서는. 자, 크게 주제가 4개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원을 식 세우는 거. 원의 방정식에서 식 세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요렇게 좌표축에 접하는 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 네 번째가 접선의 방정식인데 요 4개 중에서 이제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가장 많이 써먹는 게 뭐냐? 3번이에요. 요 3번. 요 3번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럼 볼게. 잘 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자,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원과 직선을 같다고 놔요. 이게 무슨 얘기야? 연립이죠. 연립을 하면은 2차 연립 방정식이 생기거든. 그럼 그 2차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건데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근데 이거 안 써요. 안 씁니다. 판별식 쓰지 않습니다. 비추. 알겠니? 그게 첫 번째 방법이야. 교재에 나와 있죠? 그거 안 써요. 우리는 몇 번째 거 쓸 거냐? 두 번째 거만 쓸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에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거는 뭐냐? 바로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누구랑 비교하냐면 반지름과 비교하는 거죠.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반지름과 비교하는 거야. 근데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점이네요.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반지름과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럼 해볼게요. 잘 봐. 어떤 식으로 가야 되나? 일단은 기본 그림만 놓고 보면 자, 원이 이렇게 있잖아.
원이 이렇게 있고, 자, 원이 중심이 이렇게 있네. 그지? 그랬을 때 이렇게 가죠. 이거 내가 중학도형에서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원의 중심이랑 직선인데 직선이 지금 몇 개가 만나? 두 개가 만나네. 그럼 얘는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원의 중심에서 요까지의 거리죠. 요까지의 거리. 요까지의 거리와 누구를 비교하는 거야? 반지름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지름을 비교해. 그러면은 거리랑 반지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니? 라고 얘기하면 거리가요, 반지름보다 더 짧죠. 그죠? 거리가 요만큼에 해당되잖아.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만큼 노란색에 해당되지. 그러니까 거리랑 반지름 중에서 누가 더 기냐라고 하면 얘가 더 반지름이 더 긴 거지. 그럼 이때는 교점이 몇 개가 생겨? 두 개가 생긴다라는 거야.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하는 거죠. 그럼 접한다는 얘기는 몇 개가 생긴다는 거냐면 한 개가 생긴다는 거거든? 그럼 얘는 교점에 한 개가 생겨. 얘는 교점에 한 개가 생기는데 그럼 누구랑 비교하면 되냐면 여기 중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거리를 딱 구해보면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여기가 접점이잖아요. 그럼 접점이니까 이거랑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아, 서로 같다는 거니까 반지름과 중심각이 어때? 아니, 중심의 거리가 똑같은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하나 그려볼게요. 이쪽에도 직선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직선을 그렸어. 그러면 얘는 직선이랑 원이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안 만나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 중심에서 요까지 거리. 파란색 이만큼이 거리가 될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야. 그럼 얘랑 반지름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길어? 거리가 더 길죠. 그러면은 안 생기는 경우고요. 안 생길 때는 뭐가 돼요? 거리와 반지름 중에서 누가 더 길다? 거리가 길다라는 거지. 현준이 괜찮니? 응. 자, 잠들 깨시고. 됐죠? 그럼 이게 어디서 쓰일까? 수능에서. 어디서 쓰일까? 첫 번째. 쌤이 많이 봤던 데가 수투에서 연속 문제가 있어요. 연속 문제. 함수의 연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교점에 관한 함수가 있거든. 이게 이제 함수가 그 직선이 왔다리 갔다리 와리가리 하면서 왁 옮겨다니면서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거야. 그 교점의 개수가 바뀔 때 요거 나오는 경우가 기출문제로 몇 문제가 있어요. 요게 이제 여기서 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수투인데요. 수투랑 미적분이죠. 둘 다 쓰이는데 얘는 어디냐면 그 접선의 방정식. 접선에서 똑같이 약간의 어떤 그때는 함수겠죠. 이제 원은 아닐 거고요. 함수와 그 다음에 직선과의 위치 관계. 여기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 제일 중요해요. 원의 방정식에서. 아시겠죠? 오케이? 원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에서 113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1번과 2번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몇 번만 쓸 거다? 2번만 쓸 거다. 2번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결국은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찾아줄 수가 있다는 거. 오케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주제로. 114페이지. 자, 접선이 나와 있는데요. 접선은요. 기하하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보시고 기하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거의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거의 볼 일이 없을 거야. 뭐 확통 선택자라든가 미적 선택자들은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꼭 알고 있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기하 선택하시는 분들은 근데 원 자체가 나오는 것보다 니네 기하 배워보면 알겠지만 앞에 이제 2차 곡선이라는 데에서 포물선, 쌍곡선, 타원 여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랑 메커니즘이 똑같아. 알겠니? 그때는 이제 도형만 바뀌는 거죠. 포물선이냐 원이냐 타원이냐 이것만 바뀌는 건데
이거 푸는 메커니즘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두라는 거거든. 알겠지? 기하하시는 분들은. 자, 근데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첫 번째가 접선에서는 기울기가 주어진 거야. 문제에서. 기울기가 주어진 건데 그냥 단순하게 공식 정도만 암기하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공식만 외우셔도 지장은 없는데 잘 봐. 원이 있고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라고 해볼게요.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야. 자,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졌대.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보자. 근데 얘들아, 요거는 알아볼까? 요거는 그냥 생각? 원이 있어.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은 몇 개 생길까? 항상 2개 생겨요. 다시, 원이 있으면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은 무조건 2개가 생겨. 왜? 여기 하나 생기죠? 그럼 기울기가 같다는 건 뭐 하다고 그랬어요? 평행한 거라고 그랬죠? 그럼 평행한 거니까 평행한 애가 이 밑에도 하나가 더 생긴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2개가 생겨요. 그래서 공식 보면 뒤에 뭐가 붙어? 뿔마가 붙는 거야. 그래서 뿔마가 붙는 거야. 알겠니? 그 뿔마 자리가 누구를 의미해? 거기 밑줄 쳐봐. 뿔마에다가 밑줄 치고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거 그냥 외우시면 되거든? 밑에 증명 한번 읽어보고. 근데 이제 이 식의 의미는 좀 알고 가자는 거야. 뿔마가 무슨 역할을 해? Y절편이에요. 그죠? Y절편이니까 얘랑 얘가 Y절편이 몇 개가 다 생기는 거야? 2개가 생긴다는 거야. 하나랑 하나. 다르죠? Y절편은. 기울기는 똑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공식이 뭐냐? 얘는 Y는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여기가 기울기 제곱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해서 써지는데 여기다가 써놔. 얘는 언제일 때냐면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예요. 이게 원의 중심이 0,0일 때의 공식인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잘 봐. 모든 원의 중심이 항상 원점이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원점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원의 중심이 1,-1로 바뀌었다고 해볼게. 자, 그럼 이런 뜻이거든. 요 그림 봐봐. 원래 이게 원점이었어요. 원래 원점이었는데 중심이 1,-1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중심이 X축 방향으로 한 칸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칸 이동했다는 뜻이 되죠. 그럼 얘들아, 이 원이 움직여. 그럼 접선도 어떻게 돼? 움직여야죠. 이해됐어? 원이 움직이면 접선도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래서 이 공식을 그대로 써주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뭘 써줘야 되냐? 이렇게 가야 돼. Y 플러스 1이고요. 요게 뭐야?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했다는 건 마이너스 한 칸 평행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이따가 정리할 거예요. 다음 교시에. 자, 그 다음에 기울기 괄호치고요. 여기가 뭐가 돼? X-1이 대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숫자니까 똑같습니다.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외우셔야 되나요? 아니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아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뭐야? 원이 움직이면 접선도 뭐한다? 움직인다라는 거죠. 원이 움직이면 접선도 움직인다. 됐니?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하나 보자. 자, 그 밑에 있는 거 하나 보시면은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 원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차라리 이게 더 중요해. 요거 하나만 별표 쳐놔. 얘보다 얘가 좀 더 중요할 수 있어. 두 번째는 뭐냐? 접점이 주어졌을 때야. 접점이 주어졌을 때. 자, 그럼 이런 얘기거든. 접점이 주어졌다는 건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 접선이 지나갔는데 요 접점의 좌표가 x1, y1인 거야. 근데 얘도 기본 가정이 뭐냐면 원의 중심이 원점이야. 얘도. 알겠어?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 자, 그럼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일 때죠. 그럼 반지름 r이라는 건 뭐 이게 r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말로만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직선을 구해요. 이 직선이 뭐야? 수직이죠, 얘랑. 그죠? 그럼 우리 수직이면 기울기가 어떻다고 그랬어? 수직이면 두 기울기를 마이너스 1.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거 했었죠.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로 유도를 하는 거거든.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근데 그거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공식만 아시면 이 원점에서의 접점이 주어지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x1 x 더하기 y1 y가 되고요. 이게 뭐와 같다? r제곱과 같다. 이게 공식 끝이에요. 됐나요? 접점의 x좌표, 접점의 y좌표를 가지고 그냥 써주면 되는 건데 이 식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숫자일 거란 말이야. 이거 숫자, 이거 숫자. 접점의 좌표. 얘네 둘이 뭐라고요? 다시 접점의 좌표. 얘네 둘이 접점의 좌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식의 구조 자체를 봤더니 요런 거는 좀 보셔야 돼요. XY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자, 다시 XY에 대한 1차식입니다. 그럼 그림은 뭐예요? 직선이에요. 이런 게 이제 보이면 되거든, 도형에서. 그냥 어떤 식이 하나가 탁 하고 튀어나왔어. 근데 걔가 XY에 대한 1차식이야. 별말이 없어. 그럼 니네는 그걸 직선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럼 반대로 자 XY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 원은 아까 일반형 써보면 XY,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G 는 제로죠.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잘 보세요. 얘 2차고 얘 2차인 건 맞거든. 근데 요 개수 얘네들의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서로 어때? 같아요. 그래야지만 원이에요. 두 개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원이야. 알겠니? 만약에 근데 이런 식이 나오잖아. 2x제곱 더하기 3y제곱 하고 어쩌고 저쩌고 뒤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얘는 2고 얘는 3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 원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이거 뭐냐? 타원이에요. 이거 타원이에요. 타원이니까 누구들만 해? 기하러들만 해. 알겠지? 우리 기하 친구들만 열심히. 알겠죠? 그러니까 뭐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 요거 2차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먼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 수원수투 문제 푸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식을 정확히 좀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xy에 대한 1차식이 나오면 직선. 그 다음에 x제곱과 y제곱, 즉 2차, 2차인데 개수가 똑같으면 원. 다르면 타원. 알겠지? 다르면 타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공식 있죠? 요것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일 때?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야. 그럼 만약에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얘도 뭐가 될 거야? 평행 이동이 될 거야. 알겠지? 그 정도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방 개념적인 건 끝났고요. 사실 원방은 뒤쪽에 문제 별로 안 중요해요. 얘는 막 이거 갖다가 막 문제 우리가 막 고1 내신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 알겠니? 이거보다는 지금 쌤이 설명해드린 기본적인 개념 확실하게 정리해 두고 나서 탁 뭐가 튀어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구나. 요 정도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근데 연산 연습할 프린트는 따로 뽑아줄 거거든? 그 정도만 하나 연습해 보시면 되고 뒤에 문제는 뭐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다는 건데 자 123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도형의 이동 있죠. 이건 별표 5개 치세요. 이거는요 엄청 많이 쓰여요. 이거는 언제 많이 쓰이냐?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미적분 이런 애들 나왔을 때 함수 나오죠. 함수에서 대칭성, 도형, 그 다음에 평행이동 이런 것들씩 엄청 많이 튀어나와. 이건 진짜 중요해. 그래서 쌤이 도형의 이동과 관련해서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할 거거든. 식 자체를.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을 정리해야 돼. 식을. 그 식 표현을 정리를 할 거니까 쉬었다가 2교시부터 도형의 이동을 좀 빡세게